자, 뭐 시간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합니다. 어, 의근이 뭘까? 의근에 대한 거는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처음에 쓸 때, 처음에 책 낼 때. 보험과 전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권을 처음에 2020년도에 내가 썼는데, 이 의근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고, 부파불교에서 의근이 뭐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부파불교라는 거는 부처님의 직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은 모아놓은 거는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입니다. 경전, 그 다음에 경전을 설명한 게, 그게, 아비담마라 그래가지고 부파불교 때 경전 설명을 많이 했죠. 부파불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경전, 아비담마,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친 그 경율론,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율은 부처님의 계율, 론은 아비담마를 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율론을 삼장이라 그러죠. 삼장법사 얘기 들어봤죠, 그죠? 삼장법사라는 거는 이 삼장을 능통하게 잘 아는 그런 법사다, 스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삼장법사라는 말이. 이장법사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세, 3장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2장을 이해하는 이장법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1장법사라는 말을 쓰는 건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장 경률론을 다 이해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그런 스님을 삼장법사라 그런다. 그래서 론에, 아비담마의 부파불교 시대에 의근이 뭐라고 설명한 게 짧게 나옵니다. 자, 의근은 뭐냐 하면은 부파불교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우리 생각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심상속이라 그러죠. 그죠? 이철원 교수님도 심상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 심자, 심이라는 거는 상속한다, 흘러간다. 생각을 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끊어봐야 되는가? 생각 없이 멍하기는 멍때리기 대회도 하는데, 멍때리기가 진짜 생각이 끊기는가요? 멍때리기 하면은 천만에 생각이 끊기는 척하지, 그죠? 생각이 좀 덜 올라오긴 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올라옵니다. 생각이 끊기는 척 그렇게 포카페이스를 하고 이제 있는 거지. 생각은 절대로 끊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의식이 있는 한, 의식이 없을 때, 코마에 빠졌을 때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무의식 상태, 졸도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깊은 잠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생각이 끊어지죠. 그냥 살아만 있는 거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마음, 그걸 바왕가라 그래요.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한 마음은 연속된다. 불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인지하는 마음, 저것이 무엇이다 하고 인지하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생명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때의 마음을 수동의 마음, 그 수동의 마음을 바왕가라 한다. 적극적인 마음, 능동적인 마음은 17찰나 동안만 유지가 된다.
17찰나 유지됐다가 방황가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17찰나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절대로 17찰나 이상을 가지 않는다. 17찰나가 지나면 반드시 방황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난다. 능동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인지하는 마음. 그래서 그 17찰나의 마음, 인지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합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의근을 뭐라 그러느냐면은 우리는 의근을 법경을 포섭하는 것, 이게 의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게 감각기관인데 안, 의, 비, 설, 신, 이거는 오감각기관은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볼 수 있는 오감 감각기관이고, 의근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건데 부다는 그게 있다고 알았고 그거를 가정을 했고, 의근이 감각하는 것을 법경이라고 한다. 법경은 전오근, 안이비, 설신이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감각하는 것, 즉 추상적인 것을 감각하는 것을 의근이라고 한다. 의근은 뇌과학으로 보면은 그래서 법경이라는 것은 뇌의 활성이다. 뇌 활성을 포섭하는 신경회로, 그게 의근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의 해석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없고 나의 해석이라.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방금 낙사한 마음, 이런 말을 씁니다. 낙사라는 건 지나간 마음. 방금 지나간 마음이 의근이다. 왜? 마음은 상속된다. 심상속이라 그랬잖아요. 한 개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이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의식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의근이 작용을 했다는 거고, 심상 속에서 보니까 앞에 마음이 사라지면서 다음 마음이 일어난다. 간극 없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어떤 간격이 있다가 또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극 없이 사라짐과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게 사라진 것, 그것이 의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심상속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신경망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연결은 유사한 정보들끼리는 더 가깝게 연결돼 가지고 있고, 좀 관련이 없는 거는 멀리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나의 속성을 기억하잖아요. 나의 모양새, 나의 목소리, 나의 행동, 내가 가르친 것, 이런 거가, 그것은 문일수라는 것에 굉장히 전부 가까운 속성이잖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일수라는 사람의 모양새만 떠올라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무슨 내용, 뭐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게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그래서 쭉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는데 서로 관련 있는 게 불려져 나오면서 흘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관신경망이라 그래요. 연관신경망. 신경망이 우리 뇌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관련이 있는 정보들은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회로가 만들어져 있다. 연관신경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문일수라는 말이, 단어가 떠오르면은 내하고 관련된 것들이 가깝게 있는 것들, 정보들이 막 이렇게 불러 올려져 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자습할 때 일과 외 시간에 이제 남아가지고 자습하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뭐 자습하러 가면은 뭐 자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친구들하고 막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복도 밖에 딸그닥 발자국 소리 나면은 야, 독사는 다 조용해. 야, 우리 수학 선생님을 독사라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야, 독사는 다 조용해. 그럼 조용하고 공부하는 척하지. 그게 어떤 사람의 그 독사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게 독사라는 선생님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관신경망이에요. 그죠? 우리 뇌에는 회로가 계속 체화가 되는데 그 체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가까운 정보들끼리는 가깝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독사 발자국의 소리에 내 발자국을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지나간 마음, 방금 낙사한 마음, 그거에서 다음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그 연관신경망을 설명하는 거고, 의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뇌과학자가 보면 보이는데, 부파불교 때 그 아비담마를 설하신 그런 스님들조차, 그 수행 깊으신 스님들조차 의근의 정체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사실은 그 조계종에서 그 조계종의 그 리더를 하는 스님들이 읽고서 아하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님 스님한테 가가지고 보십시오 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참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의근이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의근신경망은 법경을 감각하는 신경망이다. 신경상응이라는 것은 의근의 신경상응, 의근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신경망이 뭘까? 그런 뜻이에요. 이 신경상응이라는 게 만호다투 의계라는 말을 쓰기엔 좀 어렵습니다. 의계가 의근하고 의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건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18개로 나눌 때 그때 그 개입니다. 색성양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안식의식 안식의식 여섯식 6가지 그래가 18개잖아요, 그죠? 그때는 의계라고 그럽니다. 근을 얘기할 때 안이비설신 의근 얘기할 때는 근이고 그건 그때는 그냥 만호고 다투라는 거는 개인데 18개를 다투라고 그럽니다. 만호 다투하는 거 18개에서는 의계라고 그런가. 의계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18개에서 마음인데 마음은 신경회로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신경회로를 얘기를 하는 거다. 만호 자체가 신경회로죠. 사실은 안이비설신 의근이라 할 때도 신경회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식 대상으로 뭐를 처음으로 인식할까 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은 여기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얼마 전에 조계종이 가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인사동 바로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인사동 한번 놀러 가보자 해갖고 구경 가보자 해갖고 갔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만 이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사동 그러더라고. 여기 가면 없는 게 없는지 복잡하기만 하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렇던데 어쨌든 자 인사동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디게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여 중에 어디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예? 예술김밥. 김밥, 예술김밥.
네,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거를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들어오냐 하면은 이게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대상부터 잡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안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안식이잖아. 여기 예술 김밥도 눈에 망막에 맺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여기 사람도 망막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위에 있는 뭐 인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전부 다가 각자 여기서부터 쭉 우르르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동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내 뇌가 살아있는 한. 나의 뇌가 살아있는 한 망막에 상이 맺히면은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 상에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를, 전기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활동 전이를 이렇게 보내면은 자동적으로 떠밀려서 일로 올라온다 그랬죠. 신경계통이라는 거는 내가 신경세포면은 신호를 받으면은 그 신호를 다음 신경세포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세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반드시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망막에서 시상으로 보내면은 시상에 있는 신경세포는 받아가지고 1차 시각 피질로 보내고 1차 시각 피질의 세포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계속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올라오는 신호가 한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신호도 올라오고 이 사람에 대한 신호도 올라오고 예술 기법이란 대한 신호도 올라오고 이거에 대한 신호도 올라오고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하나의 단위가 돼가 우르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우르르 올라오는 것 중에 의근은 한 찰나에 하나씩만 포섭한다 그랬다, 그죠? 이 의근은 우르르 올라오는 이 신호를 이 신호가 이제 법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경이에요. 이 신호가 뇌 활성이 이 법경이 우르르 달려 들어온다는 거지. 의근이 포섭하는 게 법경이라 그랬잖아. 의근이 신경세포들인데 이게 뭐를 포섭해? 올라오는 신호를 신경세포의 신호를 포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신호를 하는 건 신경세포의 활성이고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활성이 법경이단 말이에요. 이 법경을 의근이 포섭한다. 포섭한다는 건 그 신호를 받는다는 얘기라. 우르르 신호가 오면은 그 중에 가장 큰 대상부터 받겠죠. 그죠? 집겠죠. 받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보내면은 받아서 위로 올라보내면은 의식이 된다. 가장 큰 대상부터 받는다. 뇌로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다 법경이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경이라는 것은 뇌의 활성이다. 이 속에, 뇌 속에 들어있으니까 도대체 의근이 뭔지 법경이 뭔지 모르는 거라.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뇌과학으로 보면은 딱 이렇단 말이에요. 의근이 뭐라고 설명을 한 게, 겨우 설명한 게 부파불교에서 방금 지나간 마음, 방금 낙사한 마음, 그죠? 그렇게밖에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방금 지나간 마음은 다음 마음이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거는 심상속을 설명하는 거고, 의근은 뇌에 있는 이게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으로 신호가 들어가면은 의식이 되는데, 이렇게 신호를 전해주기 직전에, 전전두엽으로 신호를 전해주기 직전에 있는 세포들이 의근세포들이다. 이 의근세포들이 들어오는 뇌활성, 법경을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보내준다. 그렇게 보내주면은 의식이 된다. 자, 요 그림에서는
그것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돌출 자극이라 그래. 도드라진 자극이라, 도드라진 자극, 돌출되는 자극, 셀리언스라는. 셀리언스라는 거는 에러라, 에러. 그러니까 혹은 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튀어나온 거를 잡는다는 거라. 튀어나오기 때문에 돌출이라 그러고, 그 튀어나온 거는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에러다.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지. 우리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쭉 동해안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어느 바다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사실 도드라진 게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돌고래가 한 마리 툭 튀어 올라왔다든 하면은 대강 그리 가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게 돌출이라. 돌출. 셀리언스라. 그 돌출된 그런 그 대상, 그게 큰 대상이고, 그거를 의근이 잡는다. 우선적으로 잡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의근이 어디가 제일 먼저 가? 당연히 여기 제일 먼저 가겠죠. 그죠? 밝게 해놨으니까. 다음에 여기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와, 멋있네. 어디로 갈까? 이게 뭐 어떻게 생겼고,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내려왔다가. 이쪽은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이쪽이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고. 우선이, 포섭되는 우선이 셀리언스부터, 돌출된 것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 잡아온단 말이에요. 방금 뭐 봤어요? 이거 금방 툭 튀어나오죠. 그죠? 뭐 더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이건 넘어가겠어요. 그럼 자, 여기에 보면은 우선 뭐를 이 중에 플러스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뭐를 봐야 될지 뭐 그러니까 어텐션이 가는 데가 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주의가 이리 가죠. 그죠? 이건 넘어가고, 여기 뭐 하나 움직여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의근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 뭔가 돌출되는 게 툭 튀어나오면은,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야, 그거 잡아오지 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의근은 큰 대상을 무조건 잡아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기는 힘들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림이라. 의근한테 그 대상이 크긴 하지만은 그것은 수행에 방해되는 불선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오지 마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알아차림이야. 사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의근은 큰 대상을 잡아오게 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자, 여기 아까 이제 이게 우르르 이렇게 망막에 맺힌 정보들이 우르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의근이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보내주면은 의식이 되는 거고, 그 의식이 모인 게 이제 시곤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의근한테 잡히면은 이
그 신경 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를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 사람 망막에는 나무도 맺히고 할아버지도 맺히고 개도 맺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텐션이 개한테 가면은, 즉 의근이 개의 신호를 잡으면은 그 신호가 그 신경세포들의 활성이 높아진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의근한테 잡힌 그런 신호는 이게 신호가 강해져 가지고 뇌파로 보면은 감마 뇌파로 나타나요. 여기에 의근이, 이 사람의 의근이 이 개를 포섭했을 때 그게 의식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한 찰나만 생각하면은 개가 의식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음 찰나에는 할아버지가 의식에 들어오고, 다음 찰나에는 나무가 의식에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따름이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있는 대상을 잡아온단 말이야. 팍 잡아가지고 의식에 올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대상을 동시에 보는 걸로, 동시에 의식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 한 찰나에는 하나만 의식에 올라온다. 의식에 올라올 때는 이게 감마 뇌파로 뛰는 거가 의식에 올라온다. 뇌파는 제일 강하게 뛰는 게 감마, 그 다음에 강하게 뛰는 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델타, 시타,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델타. 델타가 제일 약한 뇌파다. 그죠? 제일 약한 것부터 치면은 우리 잠잘 때 일어나는 뇌파 델타, 졸릴 때 일어나는 뇌파 세타, 시타. 다음 명상할 때, 마음이 고요할 때 일어나는 거 알파. 그다음 깨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같이 굉장히 집중할 때는 감마 뇌파로 뛰고 제일 빠르게 뛰고 신경세포 활성이 제일 강하고, 다음에 조금 약하게 그래도 깨어 있을 때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베타가 뛰고 그래. 베타파가 나오고 그래요. 감마 뇌파가 나온다. 이 감마 뇌파는 의식에 들어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크리스토프 코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그 책 소개한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을 썼다는 크리스토프 코크가 그렇게 설명해요. 감마 뇌파로 뛰는 정보들이 의식에 들어온다라고. 자, 참고로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의근신경세포는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이 전전두엽에 들어오면은 의식에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의근은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신호를 잡아서 재빨리 먼 곳까지 보내준다. 이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먼데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뇌를 보면은 이게 뇌 속에 있는 축삭 다발들을 표시를 한 거거든. 이건 실제로 축삭 다발을 보여주는 거고, 물론 그림입니다만 축삭 다발이 측두엽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해가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가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축삭 다발이라 전해준단 말이에요.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전전두엽으로 신호가 전해지면은 그 대상이 의식에 올라오는 거라. 전전두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전전두엽에, 이게 하나의 마을이라면 마을 언저리에, 마을 입구에 이 의근들이 쭉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포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뇌활성을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올려 보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다발을, 축삭 다발을 갈고리 다발이라 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의근 세포가 도대체 그러면 뭘까? 전전디읍 마을 언저리에 이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일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의근의 정체를.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인데 이 신경세포, 즉 의근 신경세포들이라는 거가 그 정체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의근이 신경망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데 오늘서는 그 신경망보다 더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세포가 만드는 신경망일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내 후학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틀렸다든 아니면 내가 맞다든 하는 걸 증명을 더 해주면 좋겠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번에 책을 내면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에 강봉근 교수라는 유능한 교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했는데 그 미생물학과 그 대학원 같은 실험실 출신이에요. 여기다가 한 3년, 4년 후배입니다. 내가 대학원 할 때 학부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강봉균 교수인데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은 대전에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 그 강봉균 교수라는 그 교수 한 사람이 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아래에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20명이나 있어. 놀랍지 않아요? 교수 아래에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20명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 대학원생은 또 그만큼 있고 이게 한 부대라. 여기 동국대학교 생명과학, 생명과학 관련되는 과 다 합친 것보다 더 커.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게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인데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이제 어떤 그 학습과 기억이라는 단장이죠. 그 친구한테 추천사를 좀 써달라 하니까 하면서 내가 그 책 파일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다 읽더라고. 그 바쁜 친구가 정말 바쁘거든요. 그 박사과정 박사 20명이나 되고 그 아래 또 대학원생도 그만큼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다 과제를 주고 지도하려면은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부럽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아이고야 뭐 그렇게 사나 싶거든. 정말 시간을 나누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책을 다 읽더라고. 그러면서 추천서는 써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책을 한번 누가 사는 친구가 있으면 보세요. 보면은 강봉균이라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써놔서.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요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강봉균 교수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 자기한테 불교를 내과학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오래전부터 들어왔대요. 그 강봉균 교수의 사모님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거든요. 내가 알아요. 그분이 불교를 내과학으로 설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를 내가 추천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또 강의가 유튜브에 잘 보이지도 안 하고 어쨌든 그 관계가 그런데 그분이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그 고요한 소리라는 어떤 그 조금의 그룹이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그 창녕이라든가 그 아이가 그 경남 저쪽에 김해 아래쪽에 어딘가 거기에 본부가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서 스터디 그룹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이게 불교 공부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그 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는 교수가 그걸 하겠어? 절대 그렇게 시간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책을 파일을 보내준 거를 읽더니만은 내 숙제를 대신 해줬네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유능한 내보다가도 더 유능한 뇌과학자가 불교 쪽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그 공부를 더 하면은 어쩌면 내보다가 더 세련되게 이건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항상 후학이 더 유능한 후학이 나와서 내가 앞에 먼저 가는 이 길을 더 세련되게 닦고 포장을 더 잘하고 해주도록 나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설명한다고는 도저히 건방지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앞으로 이제 그런 유능한 뇌과학자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은 의근이 뭔지, 의근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뭔지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런 세포가 의근 역할을 할 거다 하고 가정하는 게 이 방추신경세포라 폰 이코노모 뉴런이라는 이 특별한 신경세포라. 염색을 해보면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커다란 신경세포들이라 이게 크다는 피라미달 신경세포거든요. 주체 신경세포, 피라미드, 주체 신경세포인데 이게 커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큰 세포가 있어. 이거가 방추같이 생겼어. 스핀들. 옛날에 배 짤 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배 짰잖아요, 그죠? 그걸 방추 스펀디르라 그러잖아. 여기 이 스펀디르 같이 생겼잖아. 방추 같이 커다란 이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이 사람도 앨런입니다. 이름이 어디 왔노? 앨런이거든요. 내가 칼텍에 있을 때 그때 벌써 연세가 꽤 됐던 분이에요. 교수인데 이분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 근데 아직까지도 칼텍에 계신다고. 참 신기하지. 그죠? 미국이라는 데가 내가 교수도 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30년 전에 그때 한 40대, 50대 중반쯤은 됐을 교수일 거예요. 근데 칼텍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직도 교수로 남아있어요. 80이 넘었다는 얘기죠. 희한하게 미국에는 유능하면 안 쫓아내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게 미국의 힘인 거거든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거를 찾아냈고 이게 역할이 이제 크니까 쭉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광범위한 그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신호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먼 데까지도 보낸다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를 내가 의근이라는 것에 대입을 하는 거지. 이 분포하는 게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줄 텐데 이런 데 분포를 하는데 이 큰 세포가 이루는 신경망 그게 의근 신경세포고 이 큰 신경세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신호, 법경을 잘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보내줄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의근일 거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논문을 보면은 나는 그거를 불교 쪽으로 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나의 어떤 뭐 속성이라 그럴까, 특성이라 그럴까,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뇌과학자, 최초의 뇌과학자, 마중물. 그렇게 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돼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불교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뭔가 목말라 하고 있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이런 얘기를 내가 흔히 들어요. 그 스님들한테. 자기네들이 궁금해했던 거를 내가 긁어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서 의근이라는 게 이 커다란 이 폰 에코노모 뉴런, 벤 뉴런일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래서 이 벤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여기 뇌섬엽이에요. 인슐라의 앞부분, 안테리어 인슐라, 프론토 인슐라라는 게 인슐라의 프론트, 앞쪽이라는 얘기라. 여기하고 요 싱귤레이트 콜텍스도 그죠? 여기에 싱귤레이트, 대상피질, 싱귤레이트 콜텍스인데 싱귤레이트 콜텍스의 앞쪽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전전두엽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요런 데 있더라. 사실은 이보다 더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 근데 이제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전두엽의 언저리다. 전전두엽이라는 마을의 언저리다 말이에요. 이게 마을 입구다 말이에요. 이런 데 분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신경세포가. 이런 데 분포하고 있다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가, 신호가 이렇게 축삭다발을 타고서 들어오잖아. 뇌활성이. 들어오면 이거를 잡아서 전전두엽으로 보내 올리더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입니다. 맞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뇌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보다 더 적합하게 의근 역할을 하는 그 신경세포들을 나는 못 찾아내겠어. 이게 가장 접근하는 그런 세포들이라. 분포하는 데가 조금 더 넓게 보여주죠. 그죠? 이런 데 분포하고, 이 뇌섬의 앞부분에 이런 데, 여기 두정엽에도 앞쪽 부분, 여기 이게 전전두엽의 어떤 시작하는 부위랄까, 이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전전두엽이 이렇잖아요. 이 전전두엽이 이런데, 이쪽 부분, 이런데 분포를 하더라. 이 커다란, 벤 신경세포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더 커요. 이게 작게 그려놔서 그래. 훨씬 더 커. 이건 뭐 읽어볼 사람 읽어보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가 신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축삭타발을 타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게 위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간 뭐, 어쨌든 뭐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하여간 전전두엽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이 커다란 신경세포가 이거를 잡는다는 거지, 신호를. 그래서 꼭 이렇게 들어오는 물길에 반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골에 가가지고, 겨울에 가가지고 반도 가지고 고기 잡아봤어요. 특히 가을에 가면은 고기 잡으러 이렇게 반도 가고 고기 잡아가지고 추었다 해 먹잖아. 그런 추억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고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지만,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잡아먹고 있었어요. 산에, 겨울 같으면 산에 가서 토끼 잡아먹고, 꽁 잡아먹고, 양 나와가지고. 기억나죠? 여기 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추억을 공유할 거예요.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뭐 그렇게 한 사람 없지만은, 어쨌든 반도 갖고 고기 잡는 거는 뭐 많이 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거, 반디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의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고기가 몰려오는 쪽에 가서 반도를 치죠, 그죠? 고기가 몰려오는 곳에 가서 반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고기가 올라오면, 뇌활성이 올라오면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이게 형성하는 것이 일반 지능신경망을 형성한다.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일반 지능신경망, General Intelligence Network, 일반 지능신경망. 자, 얘네들이 이루는 신경망, 이 신경세포가 이루는 신경망을 일반 지능 신경망이라고 한다.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17찰나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의근과 일반 지능 신경망의 관계. 이게 일반 지능 신경망이라는 것은 General Intelligence Network G인데, 지능이라는 것이 층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 보면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지능, 수학 논리에 능통한 지능, 운동을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예술을 잘하는 지능, 공간 감각이 높은 지능, 자연을 잘 이해하는 지능, 다음에 뭐 자기성찰도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자폐아 우리 영상 봤잖아요. 자폐아들 서울 지하철 노선을 한번 탁 보고는 어디서부터 지하철 노선에 신림역 하니까 몇 번 하고 뭐 무슨 역 하니까 몇 번 금방금방 이렇게 계획해서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35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 하니까 뭐 월요일까 금방 알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는 특수지능이지. 그 자폐아 보고 참 머리 좋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자폐아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폐아한테 참 머리 좋은 친구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머리 좋다는 거는 일반 지능이 좋은 친구들한테 머리가 좋다 그러고, 자폐아가 보이는 그런 특별한 지능은 특별지능이라, 특수지능이라. 그래서 지능이 보면은 층계가 돼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제일 위쪽에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능이다 그러면은 모든 지능을 다 아우르는 지능이라 그럴까. 특수지능을 이해하면은, 자, 특수지능이라는 거는 음악을 잘하는 지능, 자폐아가 기억을 잘하는 지능, 또한 뭐 무슨 요일인지 날짜만 되면은 금방 알아내는 지능, 이런 거는 특수지능이다 말이에요. 그 특수지능은 일반 지능 아래에 있는 지능이다. 그 아래에 있는 지능 아래에 또 세분되는 특수한 지능이 있을 거고, 또 아래에는 또 세분되는 특수한 지능들이, 능력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체의 능력은 수많은 종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고, 그때 그의 능력은 특수 능력이다. 자, 그 특수 능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좋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촌에, 우리 시골 고향에 문창구라는데 우리 인척인데 한 10손쯤 되는 인척인데, 얘는 바보예요. 숫자도 못 읽어가지고 버스 타고 시골 장에도 못 가는 그런 친구라. 그런데 경운기 고치는 데는 귀신이에요. 경운기가 뭐 좀 소리만 이상하게 나도 야 이거 어디가 고장났다고 금방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특수지능이라. 그 창구를 우리가 머리 좋다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 할 때는 일반 지능이 좋을 때, 일반 지능이 좋다는 거는 IQ가 높다는 거예요. IQ가 높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뭔가 바닥바닥 금방금방 뭐를 잘 떠올리고 순발력이 좋고 이런 거가 IQ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뇌 활성을 금방금방 잘 잡아서 의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다고 우리 보통 IQ가 좋다고 하는 얘기지. 따라오는가? 내 얘기 잘 따라오겠어요?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 할 때 뭐 특별하게 뭐를 잘 안 해도 못 해도 뭔가 이 친구는 이렇게 그 기억력 같은 것도 금방금방 뭐를 잘 떠오르고 그렇다고 뭐 기억력이 특별하게 나은 것은 아닌데 이게 일반지는 이게 전부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뇌에서 여기서 일어나든 저기서 일어나든 간에 그 일어나는 뇌 활성을 이게 탁 커버를 하는 제일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전전두엽으로 보내주기 바로 직전에 높은 위치에서 커버를 하는 그 신경망 이게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경망이다.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경망이 뭘까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이 올리버 브루튼이라는 사람이 G 뉴런이 있을까 하고 그게 뭘까 아마도 펀 이코노모 뉴런이 아닐까 이렇게 가정하는 논문을 이 인텔리전스라는 저널에 21년에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펀 이코노모 뉴런 이 신경세포가 이 G 네트워크에 이루는 G 뉴런일 거다. 제너럴 인텔리전스 뉴런일 거다 하고 가정하는 이런 논문을 냈어요.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의근신경세포라는 직감이 딱 가는 거라. 뇌과학적으로 불교하고 연결시키니까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이게 의근이다. 의근신경세포다 하는 게 딱 가는 거죠. 이게 왜 희한하게 이게 또 분포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분포하는데 이거를 G자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이렇게 G자로 보인다. 이 분포가 G자라는 게 G.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이다. 이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게 꼭 전전두엽의 입구만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이런 데도 어쨌든 널따하게 분포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 잡히면은 이게 전전두엽으로 전해줄 거다고 나는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의근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수 지능들이 뭐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뇌 각각의 부위에서 일어나는 특수 지능이 있다면 이거를 다 커버하는 그런 신경망, 이게 G신경망일 거다. 이 커다란 신경세포의 폰 이코노모 뉴런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를 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신경망이 있고 그 신경망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지능 신경망이다. 나는 그것을 의근 신경망이라고 한다.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경망이 지능지수 IQ를 결정을 하고 이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경망이 잘 발달하면은 지혜를 얻고 해탈일반으로 갈 수가 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뇌활성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이거를 이 G 네트워크에 있는 폰 이코노모 뉴런이 잡아가지고 즉 의근이 이 신호를 잡아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보내준다. 그렇게 하면은 의식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G 네트워크가 잘 발달하면은 바닥바닥 의식이 잘 일어난다는 거지. 머리 좋다고 할 때 보통 그런 거 사람 머리 좋다 그러잖아. 총기가 있다 이럴 때 뭔가 바닥바닥 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
뇌에서 일어나는 걸 잘 잡아내가지고 의식으로 빨리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우리 그 장학 퀴즈나 이런 거 무슨 퀴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알긴 아는데 막 입에 까지 막 단어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금세 그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을 총기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G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서 그렇다. 그 G 네트워크가 불교로 얘기하면 의근이다 말이에요. 의근신경망이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굉장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행운합니다. 이런 강의 여기서밖에 나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특강으로 이제 내가 불교 단체에 불려 다니면서 특강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궁금해했던 거를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맞다고 보는데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일반 지능 의근하고 의근신경세포하고 일반 지능신경망까지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찰나하고 관련되는 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2시 20분부터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쉽니다.